안녕하세요. 권화야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 16주죠. 특별히 용서라는 테마를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슬버들이 또 나왔죠? 곱슬버들 한 단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백합입니다. 다대인데요. 쌍대죠. 백합 5대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마타리죠. 마타리 계절꽃인데요. 마타리 한 단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담초입니다. 용담초 한 단. 리시안샤스 한 단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모라고사리 한 단. 이렇게 오늘은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용서라는 테마를 특별히 정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베푼다는 생각, 그리고 용서라는 건 곧 지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고 용서를 해주고 싶은 우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서라는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요. 용서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형태를 정한다면 용서라는 것은 베풀어 주는 거고 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둥근 형태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레센트 화형을 하나 준비했고 거기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는 마음으로 수직형을 생각을 해서 수직형과 초생달형의 혼합형, 웨스턴 혼합형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재를 한번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곱슬버들과 이렇게 곡선적인 느낌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 있을 때는 혼합형을 했을 땐 주제적인 것을 어떤 것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직적인 요소가 강한 쌍대 백합을 가지고 먼저 수직 요소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이 여러 대가 달려 있죠. 요즘에 굉장히 좀 싱싱하게 대가 튼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든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고든 성질을 이용해서 수직적인 요소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부에 이제 수직으로 깊게 꽂을 때는 성전에 꽂을 때는요 3cm 이상 깊이 꽂으셔야 그것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린잎 같은 것이 너무 답답할 때는 이렇게 떼어주고 합니다. 먼저 중심축에 똑바로 키를 일렬로 해서 꽂아주는데 방사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 꽂는 위치가 수직으로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를 생각하면서 수직형 형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백합이 외대가 아니고 쌍대나 다대가 됐을 때는 저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 같은 방향으로 나여 있는 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 공부를 했을 때 꽃 얼굴을, 백합을 특별히 어떻게 꽂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백합이 어떤 그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형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특별히 참 재밌죠. 얼굴의 표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모습이. 이것은 자기 공간을 살기 위한 자기의 어떤 생존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꽃들을 이렇게 또 꽃장식으로 꽂을 때도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기 공간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사방을 향해서 꽂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쁘게 잘 핀 것을 제가 가운데 꽂아보고요. 이렇게 위치를 서로 싸우지 않게 모두어서 수직적인 요소로 높게 꽂아줍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에 보면 수직적인 요소가 위에만 있을 때 지금 오늘 특별히 제가 마타리를 준비를 했어요. 마타리는 특별히 자기가 어떤 형상 자체가 백합처럼 강한 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계절꽃으로서 초하류죠. 뭔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역할. 지금 백합이 너무 뚜렷뚜렷해서 형태가 완벽하다면 이 마타리라는 것은 그것을 색상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합 옆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꽂아보겠습니다.
공간을 연출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하나의 필러 플라워 격이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짧게 자르지 마시고요. 백합과 거의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수직적인 요소가 강하게 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화형은 저희들이 이제 웨스턴을 공부했을 때 웨스턴 클래식 폼이라고 하는 형태를 끝나고 나면 그것을 혼합을 해죠. 혼합 과정이 어찌 보면 성정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것들은 기본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기본에서 꽂는 것은 꽂는 위치라든지 뭐 꽂는 길이라든지 비율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혼합형 정도가 들어가면 좀 더 그 개성을 살려서 소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개성 이런 것을 아니면 꽂는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꽂을 수 있는 것이 혼합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양 꽃꽂이로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그 어떤 기본 패턴을 배우고 나서 불형, 복형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수직형이지만 위로 상향도 하지만 같이 곁들여져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정이 있어서 표정 자체가 위로 볼륨감 있게 이렇게 꽂아줍니다. 마타리는 어때요? 근데 이렇게 느낌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루 정도만 지나면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나서 다음에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꽃이 주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이 남들하고 도와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예뻐서 그런 그 냄새에도 불구하고 이 꽃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어떠한 그 악연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마타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서라는 제목을 생각해서 또 마타리의 어떤 의미는 우리가 보면 정말 용서치 못하는 그런 그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싫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수직적인 요소를 이렇게 꽂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혼합형으로 초생딸 형태를 한번 꽂아 보겠는데요. 지금 라인 소재로 그 곱슬버들이 준비되어 있죠. 곱슬버들은 어느 형태로나 곡선적인 형태로는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인데요. 먼저 소재의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가지를 일단 정리하시고요. 편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그 곡선의 커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뻗쳐져 있는 그러한 그 소재의 선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곡선, 지금 같은 경우는 초생딸 형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꽂으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직으로 배우는 그런 초생딸 형태하고는 조금은 응용화된 그러한 디자인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서 초생딸 형태를 보길 원하십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넣어보겠습니다. 곡선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보태주셔서 자연의 커브를 그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곱슬버들을 보시고 이렇게 잘 자란 그러한 그 선들을 다 자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선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있다고 해서 막 잘라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곱슬버들의 그 선을 보면 미세한 움직임이 너무너무 그 생명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어떤 그 인공미를 나타내지 마시고 같이 선의 흐름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쪽으로는 그것을 받아치는, 대항하는 그러한 선을 꽂아봅니다. 조금 작게. 또 역시 이것도 안쪽으로 초생딸이라는 것은 원에서 나온 거죠. 서클형, 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둥근 그런 팔,
둥근 팔 그런 것을 안쪽으로 감아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곡선을 잘 표현해 봅니다. 요즘에 소재를 사러 가시면 이제 고민들 많이 하세요. 매일 같은 소재, 같은 꽃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어느 아낙네의 고민처럼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제목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늘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꽃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형을 생각을 하고 꽂으면 훨씬 쉽죠. 내가 아는 화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를 벌써 아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작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그런 화형을 가지고 어떤 테마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훨씬 더 빠른 동작으로 꽃장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수 없이. 잔선들도 다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이 초생달 형태는 둥근형에서, 그러니까 한 12시 방향과 4시 방향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방향을 정위치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가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커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 부케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이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아무튼 곡선 구성 중에서 그 S커브와 그 다음에 이 초생달 크레센트 라인은 너무 우리 꽃장식을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귀한 그런 화형이에요. 곡선이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좋아하고 누구라도 어느 공간에도 잘 꽂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자란 소재까지도 버리지 마시고 잔선을 같이 합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어떠세요? 이 선들이 잔잔한 것이 아지랑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실가락 같은 느낌이 특별히 보여지시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으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미움이냐 애증이냐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느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뭐 용서할 필요도 없겠지만 누군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 형제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나하고 관심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특별히 용서할 일이 없겠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우리들은 늘 다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초생달 라인을 곱슬버들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으로 밑 베이스를 한번 형태적으로 꽂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루모라 고사리인데요. 루모라 고사리를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보여졌을 때 그린의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화기를 가리는 역할도 해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가 초생달 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표정 자체를 잊지 마시고 그 선의 커브라든지 그런 형태의 구성 방법을 잊지 않으시고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루무라 고사리 하나하나 꽂을 때도 그 표정을 잃지 않으시고 꽂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무라 고사리나 아니면 뭐 편백 같은 것도 곡선을 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잎세란이 아니고 그 네프로네피스 이런 것도 선을 이렇게 곡선적인 의미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무라 고사리가 많이 휘어졌을 때는 뒷면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것이 크레센트 라인한테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썼을 때는
항상 내가 이것을 어느 형태로 하고 어느 선을, 어느 면을 내가 원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재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퍼지지 않게 뒤로 꽂아서 선의 느낌이 앞으로 아니고 뒤로 해서 곡선이 그대로 연출돼서요. 전체적인 표면 구조가 원을 이루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작품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포용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푸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의 선을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위에까지 가상의 선을 그려보시면 둥근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생달 형태는 크레센트형이라고 하는 초생달형은 보름달을 형상화시켜서 보름달에서 점점 줄어져 초생달이 되는 그 금음날 밤의 그 달의 모양의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 초생달 눈썹, 그래서 미인을 초생달 눈썹을 그려줬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그죠? 커브가. 그래서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전체를 원을 메꾸는 게 아니라 원에서 어느 부분만큼은 열어놓고 어느 부분만 선을 유지하는 것이 초생달형의 기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담초를 꽂아보겠습니다. 예, 용담초. 용담초를요, 지금 이제 시장에 나가보시면 튼튼한 용담초가 있고 조금 대가 가느다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건 한 단에 대수가 좀 작게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느다란 것은 대수가 좀 많이 묶여 있는데 때로는 단이 대가 굵다고 해서 디자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표현상에서 만약에 이 소재를 이쪽 중심 라인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대가 굵은 걸 사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곡선적인 구성에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단하고 대가 굵고 키가 큰 거를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대가 가늘고 대가 가늘면 꽂기도 더 쉽고요. 선의 흐름도 더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살 때 그런 거를 무조건 나는 제일 큰 걸 사야지 이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사는 것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그 계절적인 꽃들은 그때 아니면 못 쓰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꽃장식에 성전 꽃장식에 한번 예물로 한번 선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하셔서 소재를 구입을 하시면 실수가 없겠죠. 자, 이것을 이제 초생달 라인에 라인 꽃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흐름을 초생달 모양으로 이제 가죠. 어찌 보면은 용담초가 직선적인 꽃 아닙니까? 직선적인 꽃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을 곡선으로 연출했을 때는요, 점의 구성을, 점점이 곡선을 약간 커브를 돌리면서 하시면 직선을 곡선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용담초를 직선적인 꽃을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브 자체가 이렇게 둥글려져 가고 있겠죠? 점점 어떤 선의 커브를 이루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자체가 너무 길어서 완전히 라인 플라워가 됐을 때는 너무나 그 용도에 안 맞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떼어주세요. 너무 그 입자가 큰 그 꽃망울이가 너무 커서 거기 용도에 안 맞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절단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자, 곡선적인 의미로 이렇게 꽂아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 먼저 포인트를 꽂고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꽃 자체를 제가 하나하나 지금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꽂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꽃을 베어라도 됩니다. 우선 용담초로 먼저 초생달 라인을 그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시안 샤스를 넣겠는데요. 리시안 샤스도 지금 커브 같은 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곡선적인 의미로 꽂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핀 것을 포인트로 넣어주시고요. 올해는 리시안 샤스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유난히 시장에도 예쁘게 많이 나왔고 꽃도 예뻐서 많이 쓴 것 같은데 언제 보아도 예쁜 그런 꽃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는 용담초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보기 좋게 초생달 형태를 그리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형을 정해놓고 꽂는다는 것은 이래서 쉬운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기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꽂아주니까 금방 꽂지 않습니까? 형태도 금방 예쁘게 단아하게 나오고요. 매일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무슨 형태를 할까? 어떤 꽃을 꽂을까? 고민하시는데 이렇게 형을 생각하면서 꽂으셔도 아주 쉬운 방법이 되겠죠? 리시안 자체가 조금 약하죠. 대가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주의하시고, 끝선 정리 잘 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꽂을 때도 중심부에 꽂는 꽃, 그 다음에 안쪽에 꽂는 꽃을 잘 생각하면서 꽃 색깔과 꽃의 그 모양, 핀 정도,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배열을 해 주셔야 되겠죠? 더 많이 꽂으셔도 되고 뭐 이런 정도 예쁘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작품이지만 이 선과 그 공간이 크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 대성전 같은 데 놓으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나 뭐 성전 꽃장식 그 앞 단상이 아니더라도 입구라든지 이럴 때 꽂아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그 형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구식 그 혼합형이죠. 수직형과 초생달형을 용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날 때, 그리고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공부하는 의미로 우리가 배웠던 어떤 형태 구성에서 조합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해봤고요. 이웃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 아직도 있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려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사소한 일로 서운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마음에 앙금이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이 시간 이 꽃을 보면서 환하게 안아주시고요.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그 마음에 그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털어보시고 옛날과 같은 그런 환한 웃음과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